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2024년 7월 25일 오늘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을 좀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튀르키예는 뭐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니케이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뭐 2위, 3위 1월부터 7월까지 20% 넘게 올랐는데 멕시코랑 거의 19위, 20위를 다투는 굉장히 좀 밑에 좀 처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수익도 많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감을 가지지 말자라고 해서 이런 좀 지표를 갖고 왔는데, 다만 지금 뭐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9위라서 뭐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단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면 코스닥 정도는 분명히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뭐 기술적인 뭐 AI 뭐 이런 거 타서 분명히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최하위권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남들이 지금 욕하고 코스닥을 무시할 때 그때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분위기 환기상 뭐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봤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서요. 화면을 키워서. 자, 일단은 어저께 다우, 나스닥, S&P 500 여기 이렇게 세 개 다 나와 있는데요. 요 세 개 지표 자체가 다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었죠. 오늘 시장은 100% 밑으로 빠져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100%라는 말이 참 위험한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비교를 한다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400조, 시가총액 400조 시장과 시가총액 1000억조차도 안 되는,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게 빠질 때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빠지는 장에서 그냥 관망의 자세 뭐 이런 것 하기보단 빠지는데도 좀 강한 섹터가 뭔지를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까지 밑으로 그냥 다 비슷하겠죠? 아마도 어저께 보시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2%나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시면 완전히 새빨갛죠. 완전 새빨갛다라는 건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비교를 하면 되게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빨갛다라는 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뭐 이런 거, 테슬라까지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다우나 나스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기술주 중심 축약의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오늘 하루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시장이 떨어져서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어 한다고 해서 시장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뭐 좀 나아지고 내 기분이 좀 나아진다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도 괜찮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막 화내고 한다 그래서 나아지는 거는 1도 없어요. 나아지는 거는 뭐랄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기술적 반등으로 미국 시장도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부러지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좀 올라갔나? 요 밑에 쪽은 조금 초록색이 보이시죠, 여러분? 예, 요 밑에 좀 오밀조밀한 뭐 시가총액 조그만 애들은 좀 초록색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요쪽이에요, 이쪽. 이게 뭐냐면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거하고 요 밑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죠.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인데요. 일리아 릴리거든요. 요 빨간색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게, 일리아 릴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뭐 존슨앤존스라든지 머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암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는 좋겠구나 정도를 예상하시고 시장을 들어오셨으면 됐고요. 또 밑에 보시면 요거 유틸리티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유틸리티 부분인데 요런 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전선, 전압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은 좀 좋았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뭐 해리슨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둘 중에서도 우리가 리스크가 가장 없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 미국 시장의 반증이고요. 오늘도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조정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셀트리온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올라간 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나 낙폭이 큽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9%나 빠질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잠정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9%나 빠졌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요거는 좀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될 것 같고, 멘토님 어저께 테슬라가 이렇게 12%나 빠졌는데 오늘 생각보다 2차 전지들이 괜찮네요. 네. 왜냐면 요거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빠졌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크게 영향 없었습니다 라고 멘트를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야 되냐면,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구나, 정말 빠질 때까지 빠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한 3.5%, 삼성 SDI 3.1%, 나머지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2% 빠졌고 하이닉스 9%나 빠졌어요. 굉장히 좀 안 좋고요. 그나마 오늘 좀 봐줘야 될 부분 요거 서비스업, IT, 인터넷 뭐 이쪽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져서 조금 마음 아팠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좀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요즘에 위메프랑 그 티몬 사태가 나오면서 네이버 쇼핑,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결제 수단은 확실히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이버가 대장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을까. 네이버는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여기 에코프로 3%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죠. 오늘 장중에 20만 5천 원까지 뚫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는 살짝은 빠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어저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섹터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오늘 주목해볼 기업 공시입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저녁에 제가 레벨업을 올리고 나서 공시가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갖고 왔고요. 티라유텍이라는 종목 아시나요 혹시?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뭐 로봇 자동화 공장이라든지 어쨌든 공장 쪽에 스마트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가지고 공장이 좀 반자동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뭐 실적은 그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좀 급락은 했지만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아시죠? 전력기기 회사인데 LS그룹에서 보유지분 30%를 가져가면서 티라유텍의 대주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티라유텍이라는 회사를 공부를 좀 해놨다가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대주주 주인님도 이런 튼튼한 LS 일렉트릭이 보유지분 30%나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얘가 가격이 괜찮고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스마트 팩토리는 어쨌든 미래 먹거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업 공시에 좀 갖고 왔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7말 8초 뭐 여전히 우리 그 여름 휴가 신나는 여름 휴가의 기간인데 뭐 저야 뭐 매일같이 장이 열리기 때문에 따로 휴가나 뭐 이런 건 없고 항상 여러분들 휴가 때 휴가지에 가시서라도 제 레벨업이라든지 방송을 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저는 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공항 이용객이 하루 45만 명이래요. 엄청 가죠. 하루에 45만 명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 중에 50만 명이라는 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루에. 예, 5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5년 만에 가장 혼잡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혜받을 종목들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건데 요즘에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수혜를 못 받고 있죠. 거기다가 원래는 하나투어라든지 뭐 노랑풍선, 뭐 레드캡 투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여행사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는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제가 공개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뭘 했냐 자진상패라는 걸 내놨어요. 자진상패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뭐 3,000원에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성통상이라는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줄 테니까 그냥 저는 더 이상 기업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재되지 않고 그냥 상장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제가 사겠습니다. 다만 3,000원에. 예, 라고 하는 건데 조금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상패를 한다? 예, 라는 거는 거의 소액주주 물매기기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소액주주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게 뭐냐면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모르고 잘 모르시니까 그냥 신성통상에다가 주식을 파셨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죠. 소액주주 반발에 청약률까지 저조가 되면서 이게 자발적 상장 폐지는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러한 자발적 상장 폐지를 놓고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킬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조금 이해 안 가시죠? 예, 요거는 제가 아마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어떠한 개념인지 좀 생각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자진상패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업 사례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서 오늘 주식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 주식 레벨업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9시죠? 오늘 오후 9시에 주경 야민에서 여러분들 또 재밌는 주제로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9시 주경 야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